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을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가 타이완이다. 타이완은 중국이 수적으로 압도적인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해협을 건너 침공해 오더라도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타이완은 세계 최강의 웨이브 포즈 레이더와 가장 촘촘한 방공망, 대륙 깊숙이 강타할 수 있는 수많은 탄도미사일로 중국의 보복 공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국과 국방 전략이나 무기 체제 개발 방향이 유사한 이스라엘을 항상 연구하고 있기도 하다. F-22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중국이 자랑하던 JY-27대 스텔스기 레이더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타이완은 2019년 1월 22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공습에 대해 회재를 불렀다. 중국이 미제 스텔스기 F-35는 물론이고 F-35보다 더 강력한 F-22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JY-27대 스텔스기 레이더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공군의 F-16이 시리아군의 JY-27 레이더와 러시아제 판츠르 벤처 SE 복합 방공 무기를 보기 좋게 파괴해버렸다. 판츠르 벤처 SE는 러시아가 1994년에 개발한 독특한 방공무기이다. 8개에서 12개의 사정거리 30km의 지대공 미사일과 30mm 기관포로 무장돼 있으며 동시에 4개의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 공습 화면을 보면 판치로 시스템이 파괴되기 전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이스라엘군의 전자전 공격으로 목표를 잃고 포물선을 그리다 추락한다. 전 세계 매체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중국의 대스텔스기 레이더가 쓰레기임이 드러났다고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산 JY-27 레이더는 VHF-8을 이용하는 원거리 탐측용일 뿐이며 러시아제 판치로 시스템의 화기관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JY-27까지 파괴됐다고 주장한다. 타이완 매체들은 중국이 F-22까지 잡을 수 있다고 자랑하던 JY-27 레이더가 자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에 허무하게 당한 케이스를 면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중국이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무기들 상당수가 실전에서는 검증이 안 된 스펙상으로만 공포스러운 무기라는 점에 타이완은 한껏 고무적인 분위기다. 2. 첨단 전투기로 진화하다. F-16 블록 40/42부터는 랜턴 LANTIRN 로우 알티튜드 내비게이션 앤드 타깃팅 인프라레드 포나이트가 통합되면서 F-16CD는 야간 전천 후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다. APG-68V5 레이더와 GPS 장비에 각종 전자전 대체까지 통합되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충실한 주력 타격기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블록 40/42는 1988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1995년까지 생산되었다. 그러나 당대 F-16의 최첨단 사양은 1991년부터 미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블록 50/5이었다. 블록 50/5는 적방공망 제압 임무인 와일드 위즈를 수행하는 기체로 HTS-함 타깃팅 시스템 보드와 함께 무려 4발의 AGM-88 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다. 또한 AGM-84 하푼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도록 완벽히 통합된 것도 블록 52분의 50가 처음이었다. 블록 50/5는 1996년부터 발주되기 시작하여 미국, 한국, 터키 등에서 8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에 아랍에미리트 UAE, 유나이티드 아랍에미어레이트가 장거리 타격기 80대 구매 의사를 타진해오자 록히드 마틴은 블록 60을 제안했다. 블록 60은 CFT 컨포몰 퓨얼 탱크스 컨포몰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력이 향상된 G232 엔진을 장착했다. APG-80 AESA 레이더를 포함하여 각종 첨단 항전 장비까지 탑재함으로써 블록 60은 명실공히 4.5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블록 60부터는 F-16이 F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스라엘도 블록 60과 유사한 사양을 F-16I라는 형식명으로 배기대를 2000년까지 도입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항전장치를 더욱 최첨단으로 바꾼 블록 61도 도입했다. F-16은 여전히 생산 중으로 2012년에는 4,500번째 기체가 생산되었다.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여전히 F-16의 신형 기체를 판촉 중인데 인도에서는 F-16인 슈퍼바이퍼로 MRCA 멀티롤 콤바트 에어크래프트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16년에는 최신형 블록 70/72의 인도.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현재 주력 생산 기종을 F-35로 바꾸고 있는 중으로 포트 워스의 생산 시설은 2017년 9월까지만 F-16을 생산하고 이후 2년간 이전 작업 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린빌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F-16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F-16은 현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 사업 SLEP, 서비스 라이프 익스텐션 프로그램과 항전장비 업그레이드 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케이프스 콤바트 에이비아닉스 프로그램드 익스텐션 스위트 사업으로 레이더를 AESA로 교체하고 비행 컴퓨터 등 항전 장비를 첨단화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미 공군은 예산이 부족하여 수명 연장 사업과 케이프스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고 F-16CD 블록 40/42/50/52 300여 대를 대상으로 수명 연장 사업만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케이프스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대만 공군의 F-16은 F-16V 바이퍼로 분류된다. 최근 KF-16의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은 애초에 BAE 시스템즈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록히드 마틴으로 사업자를 재변경했다. 이에 따라 KF-16은 케이프스에 기반하는 바이퍼 사양으로 개량될 예정이다. 3. 중공산당 F-22 스텔스, 우리 레이더에 다 보여.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며 한국을 향해 핵공격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공산당이 이제는 F-22 스텔스 전투기의 움직임을 자기네 레이더로 낱낱이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중공산당 관영 매체 CCTV에 출연한 군사평론가 인조 이벽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은 중인민해방군이 최근 동중국 해에서 미군 스텔스 전투기 F-22를 레이더로 포착, 전투기를 발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인조는 중인민해방군은 미군 F-22 전투기를 발견한 직후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등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인민해방군이 사용하는 수미터 파장의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 동시에 여러 곳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등으로 감시망을 펼치면 스텔스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인조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미군의 F-22가 언제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래쪽이나 옆쪽에서는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 RCS가 커서 여러 개의 레이더를 사용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 CCTV에 나온 인저의 주장을 접한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매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중국 방공 식별구역 코디주에 미확인 물체가 출현. 중인민해방군 동해 함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던 사건이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중신문망이 보도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를 중국 레이더가 포착했다는 인저의 주장은 중공산당이 최근 내놓는 중인민해방군 선전 내용과 일맥상통해 믿을 수 없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중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중인민해방군이 산둥반도의 탐지거리 500km의 레이더 JY-26 전략미사일 부대 핵미사일 담당 부대가 탐지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JY-27 VHF 조기경보 레이더를 운용 중이며 이 밖에도 스텔스 전투기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연 중포털 신화닷컴은 2014년 11월 2013년 3월 미 F-22 전투기가 한국 오산기지에 왔을 때 산둥반도에 배치한 JY-26 레이더로 포착, 모든 훈련 과정을 감시했었다는 중국전자과기 집단공사 제14연구소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 보도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보도의 영향인지 중국 온라인에서는 인민해방군의 JY-26 레이더로 F-22 스텔스 전투기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인민해방군이 위상 대여 레이더 작은 레이더 소재를 촘촘히 배치해 한 방향으로 전파를 계속 쏘아 탐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레이더라고 자랑하는 JY-26 레이더의 경우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스파이원 위상 대여 레이더나 네덜란드 탈레스의 APAR 레이더,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의 비행을 포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4년 11월 미 디펜스 뉴스는 중인민해방군의 JY-26 레이더가 미 록히드 마틴의 3DLR 레이더 5.4GHZ의 G밴드 사용 레이더와 상당 부분 흡사하다며 이 기술이 실은 미국 관계기관을 해킹해 얻은 자료로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외 군사 연구가들은 중인민해방군의 JY-26 레이더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도 중공산당 관영 매체가 자랑하는 수준의 성능은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공산당이 이미 수년 전 미국이 개발 중인 F-35 JSF 스텔스 전투기의 각종 설계도와 기술을 해킹으로 훔쳐갔지만 여전히 유사한 것은 생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든다. 해외 군사 연구가들은 만약 중인민해방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파를 직접 쏘는 능동형 레이더가 아니라 HQ-2 대공 미사일과 연동해 사용하는 DWL-002 패시브 레이더 UHF 레이더일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